안녕하세요. 신나는지 신디입니다. 오늘은 6강 구강외과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외과 같은 경우에는 6문제가 출제되고 치주 파트는 5문제였잖아요. 범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마지막에 예상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발치입니다. 발치는 머리부터 뿌리까지 다 뽑는 걸 발치라고 표현을 하죠. 소아는 유치, 단순, 남발치, 매복, 과잉치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유치 같은 경우는 소아 환자의 그 유치를 뽑을 경우 영구치로 교환되기 전에 이제 뽑죠. 그런데 이제 유치는 특징이 흔들릴 때 치아 뿌리가 녹으면서 흔들려요. 그래서 뽑아보면 뿌리는 다 흡수되고 머리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아프지 않아요. 많이 흔들리면 아프지 않아서 마취는 선택적으로 판정할 수 있고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죠. 치아 뿌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예전 파트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유치의 마취 같은 경우는 전달 마취는 하악만 된다. 그 이유는 상악은 해면골이라서 침륜 마취로도 마취가 훨씬 효과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전달 마취가 안 된다. 유치는 잠깐 공부를 해주시고 유치도 치아 뿌리 쪼개서 뽑으면 남발치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쉽게 뽑은 그냥 흔들리거나 했을 경우에 단순 발치로 산정을 하는데요. 전치부, 우치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단순 발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머리부터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뿌리만 남겨놓고 잘라서 뽑는 경우는 발치료를 산정할 수 없어요. 구강 외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크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꼬매더라도 행위의 하나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정 역시 비급여죠.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비용 받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목적으로 공간이 이제 너무 타이트해서 치아를 뽑아서 확보를 할 경우에는 교정 발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교정 공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뽑는 치아의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도저히 살릴 수 없을 경우, 염증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렵게 뽑은 남발치입니다. 왜 어렵게 뽑냐? 치근이 휘어져 있고 뼈랑 단단히 붙어져 있어서 치아를 쪼개서 뽑은 거예요. 쪼개려면 버로 쪼개겠죠? 그래서 버가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실크는 꼬매더라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발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딱 특정 상병명, 원하는 상병명들이 있어요. 그 상병명이 이 치근 비대 만곡 유착 요 세 가지 상병명을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우리가 치조골 성형술을 제가 뒷부분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를 뽑으면서 뼈도 같이 다듬을 수 있잖아요. 발치도 구강외과고요. 치조골 성형술도 외과예요. 그래서 똑같은 외과의 항목들이기 때문에 100대 50으로 청구를 합니다. 주된 것을 100%, 그다음에 그 이행위를 제2행위를 50%로 청구를 하는데 수가를 비교를 해보면 단순 발치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다음이 치조골 성형술 비용이 비싸고 어렵게 뽑은 남발치가 제일 비용이 비싸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100대 50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이제 매칭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상병명, 남발치의 상병명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치조골 성형술이랑 같이 했을 때 100대 50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묻혀있는 매복치입니다. 매복치 같은 경우는 단순 매복이냐, 복잡 매복이냐, 완전 매복이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단순 매복은 잇몸 절개해서 숭덩 뽑을 경우에, 복잡은 잇몸 절개하고 분할, 쪼개서 뽑을 경우에, 완전은 완전히 묻혀 있어요. 머리가 보일랑 말랑해요. 3분의 이상이 묻혀 있고, 치아도 쪼개고 주변 뼈까지 삭제했을 경우. 그래서 매복치 발치 같은 경우는 치조골 성형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에 골 삭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매복치 발치는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 청구할 수가 없다. 역시나 그 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쪼개서 뽑기 때문에 남발치랑 똑같아요. 봉합사 선정할 수 없고요. 매복치 상병명 역시 매복 상병명을 사용을 하겠죠. 매복자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나가 더 있네요. 치아가 과잉치 발치입니다. 과잉치도 외과랑 똑같아요. 쪼개서 뽑으면 버점구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꼬매더라도 실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과잉치는 이제 치식도 없기 때문에 인접치 치식 찍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과잉치는 뭐 쉽게 뽑을 수도 있고, 완전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절개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뽑은 그 난이도대로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과잉치, 발치에 별도 항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병명은 과잉치, 상병명 쓰시면 됩니다. 발치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꼬매더라도 봉합사 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엑스레이 동반해야 되는 거는 남발치나 매복발치. 왜냐면은 묻혀져 있는 정도 파악해야 되니까. 남발치 치아 분리하죠. 매복치 발치 치아 분할하죠. 똑같이 버로 쪼개니까 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의 행위를 이제 숙과 고절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남발치가 아까 어렵게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발치보다 단순 매복, 그 잇몸 절개에서 뽑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매복, 묻혀있는 치아를 뽑는 거기 때문에 남발치는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 수과의 고저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발치를 했는데 이제 그 염증이 생긴 경우에 발치와 제소파술입니다. 발치와 소파, 제가 치주 소파술도 염증을 빡빡 긁어내는 진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병이 피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소켓, 냄새도 나고 열도 나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결국은 발치한 자리를 막 긁어내요. 서지컬 큐렉 같은 걸로. 아니면은 옛날에는 그 약 같은 것도 넣어놨죠. 누꺼즈 많이 넣어놨죠. 결국 피가 돌게 해서 다시 피떡이 찰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고요. 아프니까 마취해야겠죠. 그리고 발치한 당일에는 소파술 당연히 산정 불가해요. 왜냐면 발치하고 염증 긁어내는 게 하나의 그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유치는 밑에 연구치 있잖아요. 연구치 치배가 있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지방에서 뽑고 나서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소파하는 경우도 인정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번 정도만 산정하지만 2회 이상의 경우는 내역 설명 달면 됩니다. 외과의 모든 처치는 3급에서 나오는 후처치는 수수료 처치 가해요. 그래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역시 상병명이 중요한데요. 피떡이 떨어진 거예요. 턱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턱에 치조염. 딱 요 하나 씁니다. 그래서 상병명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베올로 플라스티라고 하는 치조골 성형술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치조골 성형술은 이 정이 있죠. 치조정의 예리한 골편. 치아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치조골, 뼈가 울퉁불퉁해서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치 제작, 틀니할 때 뼈가 울퉁불퉁하면 아프니까 살짝 다듬는 경우도 있겠죠? 요 정의를 물어보고 이게 무슨 술식이냐라고 하면 아 치조골 성형술 이렇게 딱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은 유일하게 외과에서 버와 실크가 두 개 다 산정이 됩니다. 요게 아주 포인트예요. 이게 치아가 뽑고 나서 바로 치조골 성형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치아를 뽑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있던 없던 무치하게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다듬는 거기 때문에 버로 치죠, 뼈를. 그렇기 때문에 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꼬맬 경우에 실크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병명이 중요한데 치조골 성형술도 역시 딱 하나 씁니다. 불규칙한 치조 돌기. 치조 돌기가 불규칙해서 규칙적으로 즉 치겠다 이 얘기죠. 다음은 구강내 소염술입니다. 인시전 앤 드레인지 해가지고 IND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구강내 소염수술은 결국에는 고름이 생겼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드름은 이제 그 길이 있으면 짜주면 몽이 쫙 터지잖아요. 비슷해요. 구강내 소염술도 염증이 가득 찼는데 짜줘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시전, 절개하고 드레인, 관 이런 투명한 튜브 꽂아서 염증이 좔좔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부터 라까지 있는데 이게 영어를 차트로 적어 놓을 수 있는데 이게 구강내 소염수술의 어느 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요 가와 나 정도는 영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강내 소염수술은 이 드레인관을 꽂아서 잇몸이랑 꼬맨단 말이에요. 드레인관이 빠지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실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주 파트에서 거의 치주는 실크가 청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과 중에서도 외과 파트 안에서도 실크 청구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강 내 수염 수술은 그냥 행위랑 생각하세요. 드레인간 꼬매야 되니까 실크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강 내 소염 수술은 2분의 1학당이에요. 뭐 한 개 치아만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다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생겼을 경우에는 최대 200%까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구강 내 소염 수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재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 또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소염 수술의 제일 중요한 건 상병명이죠. 이게 결국에는 염증이 빠져나올 길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동이 없는, 동굴,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이 동이 없는 상병명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 상병명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근간 치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석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발치하고 구강 내 소염술은 결국 이를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치만 청구할 수 있고요. 발수, 근간, 세척 둘 다 보존 파트죠. 그래서 보존과 외과 100대 100. 치석 제거는 치주죠. 치주와 구강 내 소염술, 치주 외과 각각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음판 절제술입니다. 치음판 절제술은 난 놈이에요. 좀 특이해요. 이름이 치음판이잖아요. 그래서 치주 파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과다. 그래서 치음판은 유치, 영구치 상관없이 다 산정을 할 수 있고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1구강당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1회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영어 이름, 이 오펄큐렉톰이라는 이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에서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치아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이런 잇몸 같은 것을 잘라내는 시술을 치음판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꼭 잇몸을 잘라내는 것 같아서 치주치료 후처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외과다. 그래서 후처치가 수술 후 처치예요. 그리고 여러 개 치아를 해도 1구강당이라서 한 번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발치랑 동시에 시작한 거는 그냥 발치로 청구한다. 그리고 유치, 영구치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치음판을 절제했을 경우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치음판 절제술은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산정 기준 1구강당이다. 후처치가 수술 후 처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상병명은 그냥 그 맹초장을 쓰시면 되시고 상병명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적응증이에요. 잇몸을 잘라내는 산정 기준도 있죠. 치관 확장술, 치은 절제술이랑 섞어서 문제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치은 식욕 이런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치아 맹출 거의 사랑니 부분 많이 하거든요. 치음판 절제술. 치아 맹출을 위해서 유치 덮여 있는 거, 뭐 이런 거. 이 치음판 절제술의 그 적응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은 절제술이랑 치관 확장술이랑 잠깐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치은 절제술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이 이제 포도송이처럼 그 확장이 돼서 잘라내는 거고요. 비대해져서 치관 확장술은 그 치관 길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치은 연화 우식이나 신경치료 하고 나서 프랩할 때 많이 청구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적응증 꼭 시험 전에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치음판 절제술은 문제 나올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소재 성형술, 구강 내 열상봉합술, 그다음에 이 탈구치아 정복술 여기 파트. 여기는 그냥 가볍게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가 보통 한 문제로 나오기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만 읽어주시고 특징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협순소대, 설소대 위치에 따라 나뉘게 되죠. 볼과 입술 쪽에 있는 밑 입술을 들쳐서 나오는 게 협순소대, 순소대고요. 그다음에 설소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영어 발음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잘랐죠. 혀 길게 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여기의 특징은 그냥 잘라내면 가 간단으로 청구하고요. 모양 내서 Z 플러스 T, Y 플러스 T 모양을 내면 복잡으로 청구를 한다. 잘라내고 꼬맬 거 아니에요. 꼬맬 경우에는 사용한 봉합사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강 내 열상봉합술인데요. 구강 내 찢어진 거예요. 그 피가 많이 나서 피를 지혈시킬 목적으로 이제 꼬매는 건데요. 입술을 꼬맸네요. 꼬맸으니까 봉합술 이름에서 딱 나타나잖아요. 아, 얘는 꼬매니까 봉합사 청구 되겠구나. 여기서는 2.5cm만 알아두시면 돼요. 2급 공부하신 분들은 구강 외 열상봉합술이라고 있어요. 구강 외는 얼굴이잖아요. 잇몸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2.5cm를 기준으로 나뉘지만 구강 외, 얼굴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기준이 1.5cm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3급에서는 2.5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뭐 가랑 나랑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저기 찢어지면은 결국 하나만 청구해라. 합산해라. 길이 합산해라. 그다음에 열상봉합. 봉합이니까 봉합사 되겠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역시나 미용 성형은 비급여겠죠? 교정의 비급여처럼. 그리고 치아가 넘어졌어요. 아예 빠지거나 불완전하게 덜렁덜렁한다. 이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치아가 탈구되는 거니까 일치당으로 청구를 하고요. 치아 제식술과 탈구치아 정복술이 문제에서 풀면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치아 제식술은 치아를 다시 심는 거예요. 완전히 뽑힌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빠졌을 때 응급사항 조치, 뭐 침 안에 넣으세요, 우유에 담그세요라고 옛날에 막 이런 뭐 TV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 시행하는 게 치아 제식술입니다. 30분 이내에 치과 가세요. 이런 거 할 때가 제식술이고요. 탈구치아 정복술은 일단은 정복이에요. 제식이 아니잖아요. 제 위치로 시킨다 그런 뜻인데 헷갈리니까 앞에 아를 붙여서 아탈구예요. 이 상병명이 뭐냐면 아직 탈구를 안 한 거예요. 애매한 거죠. 그때 시행을 하는 게 이 탈구치아 정복술입니다. 그냥 위치가 변했을 때 제자리로 넣는 상병명. 그 행위를 아탈고치아 정복술이라고 하고요. 두 개가 정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제식, 다시 심는 거, 그리고 정복술, 원래 위치대로 정복시키는 거. 정의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식술이나 그 탈구치아 정복술이나 신경치료하고 뭐 고정시키고 이런 거는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처방 있을 수 있겠고 봐야 되잖아요, 상태를. 치아 금 갔는지도 봐야 되고 주변 치아. 후처치는 가다. 그리고 치아 제식술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의도적 치아 제식술과 자가치아 이식술이 있어요. 의도적 치아 제식술은 의도적이란 말이 붙잖아요. 일부러 뽑은 거예요.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이를 뽑아서 막 염증도 제거하고 우리가 그 신경치료로 다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에 염증을 제거해서 다시 심어서 이제 고정을 쓸 경우 청구를 하는 게 의도적 치아 제식술이고요. 이때 이거는 결국은 치아 제식술은 이를 뽑는 거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어쨌든 이거의 목표가 발치를 한 게 아니고 발치해서 다시 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비슷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자가치아 이식술이 있어요. 비급여 파트에서 배웠었어요. 8번 치아를 뭐 6번으로 심는다거나 이거는 제 위치가 아닌 사랑니 같은 경우를 다른 치아로 옮기는 치아인 그 행위였죠. 자가치아 이식술은 비급여였다. 그래서 치아를 옮기는 행위도 내용에 따라서 급여가 될 수 있고 비급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됐고요. 탈구치아 정복술 앞에 아 붙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를 한다. 그래서 근간치료 고정술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좀 그냥 쉬어가는 파트여서 그냥 읽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치근단 절제술 에피코 액토미입니다. 전치와 구치로 나눠지지만 거의 전치에 시행을 하죠. 치근단, 뿌리에 염증이 있는데 근간 치료를 하거나 해도 뭔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이 심해서. 그래서 염증, 아픈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고 역근간 중첩, 보통 뭐 MT나 이런 걸로 이제 막아주죠. 세균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치근단 절제술인데요. 치근단이잖아요. 치아 뿌리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일치당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자르기 전후를 비교해야 되니까 엑스레이 있어야겠고. 안타깝게도 치근단 폐쇄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절제하고 막는 것까지가 하나의 그 행위의 그 일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죠. 뼈잖아요. 치아 뼈를 자르는 거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동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당일발수 근충이냐 근간충전. 이건 어쨌든 파트가 다르니까 쉬운데 가끔 지문에서 치근낭 적출수랑 같이 했을 경우 몇 대 몇이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치근단도 외과, 치근낭은 2급 파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과예요. 외과와 외과가 붙으니까 주된 거는 100%, 나머지는 50%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고정 장치술입니다. 상고정, 상하게 시행을 할 때, 시옷. 그렇기 때문에 1학당을 청구하고요. 결국은 지혈시키려고 연조직 압박하고 창상보호라고 하는데 지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매복집 발치하고 나서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거는 이 고정장치술 행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고 끼우는 날, 본뜬 날 아니고요. 끼우는 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외과의 후처치는 수술 후 처치 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가나다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단순 처치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보통 뭐 소독하거나 실밥 뽑을 때 청구를 하죠. 그리고 1구강당이다. 그래서 똑같아요. 2, 3회 정도 산정하고 남발치랑 매복발치 하고 나서는 실밥 뽑아야 되니까 청구해야겠죠. 그다음에 치주치료 후처치랑 부위가 같다. 같은 3분의 1학이면 주된 처치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구강 외과에서 나오는 벌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나다가 있는데 우리는 3급은 가만 보시면 돼요. 남발치, 뼈 치니까, 매복치, 뼈 치니까, 체조골 성형술, 역시 뼈 다듬으니까, 치근단 절제술, 뿌리 잘라내니까, 치근낭 적출술이랑은 이제 2급이고요. 임플란트 제거술에 복잡, 트레핀 사용했을 경우 가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임플란트 기억 되돌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외과에서도 실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게 두 개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치조골 성형술이다. 구강 내 소염 수술은 드레인관 꼬매야 돼서. 소대 성형술은 잘라내고 꼬매고 열상 봉합 들어가죠. 근데 발치는 안 된다. 치근단 절제술도 실크 안 되고요. 뭐 임플란트 제거술, 뭔가 발치와 관련된 거, 치근단 절제술도 결국은 제거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봉합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치조골 성형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61페이지에는 예상 문제 풀어볼게요. 치조골 성형술은 가만 산정 가능하다. X죠. 랑 실크 둘 다 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 48번 치아가 매복되어 절개, 단순 매복했는데 바로 뒤에 쪼개서 뽑았대요. 그러면 복잡 매복이겠죠? 두 개 행위를 했으면. 3번, 치근단 절제술은 유치와 영구치 모두 산정 가능하다.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눠지죠. 그래서 X입니다. 유치, 영구치 모두 산정 가능한 거는 치음판 절제술이에요. 4번, 치음판 절제술로 실시한 소독은 치료치료 후처치 가로 산정한다 라고 나올 수 있지만 치음판 절제술은 이름과 다르게 구강외과 항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X이고요. 5번. 구강 내 소염 수술의 경우 동이 있는 군단 중이 일단 틀렸어요. 동이 없는이에요. 왜냐하면 농이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우리가 술자가 인위적으로 길을 터주는 잇몸을 절개해주기 때문이다.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문제에서 틀린 부분을 단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본을 받고 싶으시면 오픈 카톡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되시고 오픈 카톡방 주소는 댓글창에 남겨드릴게요.